마시면 얘는 에너지를 얻어서 또 속력이 바뀌면서 위치도 또 바뀌어버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되게 뭔가 심오한 내용인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전자 어디 있는지 나는 못 찾는다. 알 수 없다.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이야. 불확정성의 원리. 쉽게 얘기해서 전자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럼 봐봐. 지금 계속 원자 모형이 발전해 왔잖아. 발전하다 보니 최종적으로는 몰라 그냥 아예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원자 모형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면. 뭔가 정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래서 전자가 실제로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왜냐면 의미가 없는 게 전자는 너무 작고 빨라서 전자의 위치 자체를 아는 게 의미가 없어. 위치를 아는 순간 더 이상 전자는 거기에 있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원자의 위치를 아는 건 의미가 전자의 위치를 아는 건 의미가 없고 다만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대. 전자를 하등으로 가정하고 확률을 계산하면 전자가 확률적으로 이곳에 가장 높은 확률로 존재할 수 있다. 이건 계산할 수가 있대. 물론 우리가 계산할 거야? 우리는 계산 안 하고 과학자들이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영역을 배울 거예요. 만들어 놓은 영역. 자, 여기가 이제 원자 핵이라고 가정을 하면 전자는 항상 평소에 이제 바닥 상태일 때 원자 핵 근처에 있어요. 즉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원자의 근처에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고 확률이 높으면 점을 많이 찍어. 그리고 확률이 낮으면 점을 적게 찍어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전자의 존재 확률을 계산해서 존재 확률이 높으면 점을 많이 찍고 존재 확률이 낮으면 점을 적게 찍는 이런 모형을 점밀도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럼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낮더라도 찍다 보면은 막 저기 엘리베이터까지 찍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원자의 경계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경계가 없잖아. 그래서 그리고 그리기도 너무 불편하므로 우리는 전자 존재 확률 90% 영역까지만 경계면을 그어서 표현할 거예요. 몇 프로? 90%. 자, 경계가부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경계면 모형으로 표현할 겁니다. 여기가 원자 핵이면 자, 원자 핵이 여기 있으면 이 빨간 선 안에 전자가 몇 프로의 확률로 존재할 것이다? 90%. 만약에 수소라면 전자 하나 있겠지. 여기 안에 전자가 어딘가에 있는 거야. 이 안에. 여기에서 알 수는 없어 어디 있는지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안에 90% 영역, 90%의 확률로 존재한다라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즉 전자가 어디 있는지는 이제 모르고 전자가 90%의 확률로 이 영역 안에 존재할 것이다 는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 모양도 있고요. 아령 모양도 있고요. 클로버 모양도 있어요. 자, 90%.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이 바깥에도 전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10%의 확률로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바깥에 있는 10%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90% 영역 가지고만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가끔씩 문제에서 경계면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뭐 바깥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맞는 말인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경계면 모형이 의미하는 바는 이 안에 90%의 확률이 있다는 거잖아요. 구 모양을 S오비탈이라고 하고 뭐 R형 모양 P오비탈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 그걸 하려면 이제 양자수라는 걸 공부를 해야지 되거든요. 자, 이제 양자수를 공부할 겁니다. 일단 자, 현대 원자 모형 지금 우리가 제일 최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자 모형은 오비탈 모형인 거고, 그치? 이거는 뭔가 바뀌는 날이 오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오비탈 모형 쓰고 있고, 오비탈은 아까 보호가 얘기했던 궤도 있지. 궤도 함수야. 실제로 궤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전자를 이렇게 동그란 궤도 안에서 돌고 있는 것이 아니야. 불규칙하게 운동해. 어느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불확정성의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올 거야. 근데 이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다. 왜? 전자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연구해봤더니. 의미도 없고. 그래서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존재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존재 확률. 물론 여러분들 존재 확률 계산할 일은 없고 물리학자들이 계산해놨어요. 그래서 90%의 확률로 이 안에 있어. 90% 확률로 이 안에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존재 확률로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가 많이
그러니까 존재할 확률이 높으면 점을 많이 찍고 존재할 확률이 낮으면 점을 적게 찍는 모형이 전밀도 모형인데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전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점의 밀도는 확률을 나타내는 거지 이 한 개 한 개가 전자가 아닙니다. 수소라고 치면 수소는 전자 실제로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어떻다, 높다 이런 걸 표현한 그림인 거고 이건 그리기도 불편하고 원자의 경계가 없으므로 우리는 경계면 모형을 나타낼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계면 모형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이제 양자수 92쪽에 양자수로 넘어갑니다. 양자수 어렵지 않아요? 뭔가 거창하지? 지금 양자역학을 배우고 있는 거야. 하지만 어렵지 않다는 거. 대신에 이제 개념이 뭔가 추상적이잖아. 화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뭐냐면 물질을 배우고 실제로 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운다면 여기서 이 파트들은 실제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미시 세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엄청 작은 세계잖아, 그렇지? 원자랑 전자는 본 사람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물론 주사현미경 이런 걸로 탄소 원자 연속적으로 결합된 이런 사진 같은 건 얻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원자 한 개가 그 안에 어떤 전자들이 어떻게 박혀있고 이런 모습들을 실제로 본 현미경 사진 같은 거 본 사람 있어요? 못 봤죠? 아직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세포 수준을 관측할 수 있어도 원자 수준은 그 내부를 관측할 수 있는 현미경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주사현미경으로 탄소 원자 연속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 표면 같은 건 찍을 수 있대. 뭐 플로렌 이런 거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원자들의 실제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걸 볼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모르고 그 모르는 것을 그런데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굉장히 심오한 개념이기 때문에 주양자수 뭔가 거창하잖아. 근데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 다루는 주양자수 자 양자수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데 양자수 네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가 주양자수인데 주양자수 이미 했어. 바로 이게 n 값이에요. n으로 표현해. 아까 n이 뭐였지? 5의 원자 모형에서 n은 뭐였죠? 전자껍질 번호였죠. 그 실제로 전자껍질이 없잖아. 그래서 실제 주양자수의 의미는 뭐냐면 이 n은 핵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해요. n이 커지면 그러니까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치? 핵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고 또 하나 더 전자 에너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너지 크기. 얘들아 n 값이 커질수록 그 전자는 에너지가 어떤 거야? 많은 거죠. n이 무한대일 때 에너지 최대 아니었어요? 그치? 즉 n이 큰 녀석일수록 그 전자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전자인 거지. 에너지가 없을 때는 어디로 간다고요? n은 1로 간다 했잖아. 그치? n이 커지면 그 전자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n은 핵으로부터의 거리, 전자 에너지 크기인데 자, n을 써볼게요. n은 1, n은 2, 3 이렇게 가잖아요. 자, 이 n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또 방위양자수라는 걸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쪽에다가 쓸게. 왜냐면 이 밑에 쭉 써야 돼가지고 여기를 비워놓고 오른쪽에다가 써줄게. 뭐 여러분들 오늘 이거 배우고 나면 뭐 ES 오비탈, 뭐 P 오비탈 뭐 이런 것들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되겠지만 처음에 이제 이 단어를 소개하고 하는 과정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수는 방위양자수라고 얘기하는 값인데요. 얘는 L, 알파벳 L로 표현하고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오비탈의 모양을 의미하고 이 방위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의미하는 숫자인데 자, 이 오비탈의 모양은 사실은 마디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편해요. 물론 예외를 이따가 수업 끝날 때쯤 이제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마디의 개수, 마디가 뭐예요? 마디는 전자 존재 확률이 0인 지점. 전자 존재 확률이 0인 지점을 마디라고 하고 그림상에 쏙 들어간 부위 정도로 생각합니다.
전자 존재확률이 0이죠. 그림에 쏙 들어가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자, 구모양의 오비탈이 있다 그랬지. 구모양. 구모양의 오비탈을 S 오비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네들아 쏙 들어간 부위가 있니? 지금? 없죠. 그 S 오비탈은 마디가 없는 거야. 즉, 마디의 개수가 L 값이었죠. L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구모양이. 됐니? 자, 이 구모양 오비탈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 안에 몇 프로의 확률로? 90%의 확률로 전자가 뭐 두 개가 다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자, 이거 다 파동함수 같은 거 사람들이 계산해낸 거예요. 우리는 그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S 오비탈은 구모양이구나 이렇게 알게만 하면 돼. 자, 요렇게 생긴 오비탈도 있어요. 아령 모양. 얘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돼. 평면이 아니야. 입체야. 얘는 구고 아령은 곤봉처럼 생긴 거 알죠? 이렇게. 뭔지 알지? 이렇게. 팔자 모양이 아니고 소년제 성소가 이렇게 돌리는 곤봉 뭔지 알아요?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아령 모양, 피오비탈. 얘는 쏙 들어간 부위가 하나 있죠? 마디가 있네? 마디가 한 개 있어. L값이 얘는 몇 값? 1이겠네요. 피오비탈은 L값이 1인 애들이 이제 피오비탈이 되고요. 또 있어. 물론 문제에서 별로 다루지 않지만 클로버 모양의 오비탈도 있어요. 클로버. 얘 디오비탈입니다. 디오비탈. 이 마디 몇 개게? 왠지 두 개 같지 않니? 아령 두 개 겹쳐놓은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아령 두 개니까 여기 마디가 몇 개겠어? 두 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L 값이 얼마? 2야. 클로버 모양은 디오비탈 조금 있다가 5가지 종류 있는데 그거 그려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L 값이 의미하는 바는 오비탈의 모양을 의미하고 마디의 개수야. L 값이 만약에 0이지 그럼 마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냐? 이 마디의 개수를 왜 알려주냐면 우리 책에는 마디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전자 존재확률이 0이지 이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왜 설명하냐면 외우기 쉬우라고. L 값이 0일 때 얘가 S 오비탈, 9오비탈이구나 이렇게 연상하려면 그냥 쌩으로 외워야 돼서 S는 0, P는 1, D는 2 그냥 외우기가 좀 뭐 지금 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 한참 지난 후에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므로 헷갈릴 수 있으므로 이 부양개수, 방향개수가 의미하는 바는 마디의 개수라는 걸 외워주면 마디의 개수는 쏙 들어간 부위다. 구모양은 쏙 들어간 부위가 없으니까 마디가 0, L값이 0인 것이 S오비탈이고 P오비탈은 마디가 하나 있죠. 그래서 L값이 얼마다? 1이다. 클로버 모양은 쏙 들어간 부위가 두 개 있으니까 L값이 2래. 연산해서 기억해놓으면 좀 기억이 오래 가겠다. 이거 보지. 마디를 몰라도 돼요. 그냥 L이 0일 때는 S, L이 1일 때는 P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됩니다. 자, L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항상 N에서 출발이야. 0부터 N-1까지에 있는 모든 정수. 예. 0부터 N-1까지에 있는 모든 정수를 다 써줘야 돼. L값을 구할 때. 자, 봐봐. 아까 N이 1, 2, 3인 경우에 L값이라고 구해볼게요. N이 1인 녀석 있어. 자, 첫 번째 법칙이야. 그지? 도어 연장으로 얘기한다면. 자, 그러면 L값은 어떻게 되죠? 0부터 N-1까지니까 N의 1 넣으면 0부터 0까지니까 뭐밖에 없는 거야? 그냥 0 하나 있는 거지. 그치? 주양자수 1에는 방향자수가 0이 나오네요. 주양자수 1일 때는. 맞아요? 방향자수가 0이라는 것은 어떤 오비탈을 의미한다고요? 마디가 없는 거. 부모양. 무슨 오비탈? S 오비탈이 되는 거지. 자, 즉 주양자수 1에는 자, 부양자수 구해봤더니 0 하나밖에 없고 S 오비탈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부모양의 S 오비탈 하나. 그림을 굳이 그리잖아. 부모양. 그치? 자, 주양자수 2일 때 L값을 한번 구해봐. 0부터 N-1까지 있는 모든 정수라고 그랬지. 그럼 주양자수가 2면, N이 2면 여기다 2 집어넣어봐. 0부터 1까지잖아. 어떤 정수가 있는 거야? 0하고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맞아요? 즉 주양자수 2일 때는 부양자수가 방향자수가 0하고 1 두 가지가 나오고요. 아까 0 방향자수가 0이라는 것은 마디가 없는 거 어떤 모양을 의미한다? S 오비탈. 주양자수 1에도 S가 있고요. 주양자수 2에도 S가 있네요. 3에도 S가 다 있어요.
그럼 구별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비탈 앞에는 주양자수 붙여줍니다. 1s, 얘는 2s 이렇게 붙여줄게요. 얘는 주양자수 1에 있는 s 오비탈이다. 얘는 주양자수 2에 있는 s 오비탈이다. 이런 의미지. 그렇게 안 해놓고 그냥 s만 써놓으면 구별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모든 n이 1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양자수에 다 s 오비탈이 존재하거든요. 2s가 되겠지. 2s 오비탈은 1s보다 지름이 어떨까? 좀 더 크지 않겠어요? 주양자수가 2면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멀다 했잖아. 그치? 지름이 더 큰 뭐 이런 애가 되겠지. 그치? 뭐 이렇게 여기가 생기면 2s는 좀 더 크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L값이 1도 있잖아. 주양자수 2에는. L값이 1이라는 얘기는 0부 아니 저기 마디가 하나잖아요. 마디가 하나면 뭐예요? 아령 모양. 맞아요? 아령 모양은 뭐였죠? P. 그런데 사실은 주양자수 2에만 P 오비탈 있는 게 아니거든요. 3에도 있고 4에도 있고 계속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BP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런데 자 방향성은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기함자수 얘기하고 갈게요. 3 해볼게요. 3. 주양자수 3이야. 방향자수 구해봐. 0부터 자 n에다 3 집어넣으면 2까지 있는 모든 정수 다 써봐. 뭐야? 0, 1,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마디가 없는 거 어떤 오비탈? S. S. 무슨 S? 3S. 마디 하나짜리가 어떤 모양이었지? P 오비탈 아령 모양. 무슨 P? 3P. 마디 두 개는 클로버 모양이었지. 뭐였지? D 오비탈 무슨 D? 3D 오비탈. 이렇게 되죠? 되나요? 즉 방해함자수 L값이 의미하는 바는 오비탈의 모양을 의미하더라. 즉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내는 숫자. L이 0은 기호로는 S랑 같은 거야. L이 1은 기호로는 P랑 같은 거고 L이 2면 D랑 같은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마디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좀 연상하기 쉽다. 물론 이제 예외가 있어요. 그 S오비탈에서 2S하고 3S 오비탈에서 예외들은 좀 이따가 이제 수업 후반에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마디의 개수가 방해함자수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밑에다가 이제 쓸게요. 자기함자수. 그러니까 이 양자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오비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오비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건 확률, 자 전자 존재를 확률로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자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의 배치를 내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양자수 같은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너무 힘들겠지. 야 거기 이렇게 안쪽에 거기에 전자가 두 개가 있잖아. 거기 90% 확률. 너무 표현하기 힘드니까 뭔가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양자수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전자의 에너지라든지 그 전자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양자수를 만들어서 지금 쓰는 거지. 이걸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서로 의사소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양자수는 ML 값이에요. ML 값. 이게 사실은 이 M, 뭐 L 값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자기양자수가 양자수가 퀀텀 넘버예요. 마그네틱 퀀텀 넘버에서 M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자기양자수는 그냥 뭘 의미하냐면 오비탈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오비탈의 방향성이 뭐냐면 오비탈은 지금 입체 구조라고 했잖아요. 입체 구조. S 오비탈은 뭔가 구 모양이면 방향이 있을까? 구는 방향이 없죠. 얘는 방향이 없어요. 방향 하나인 거야, 하나. 그치? 근데 P 오비탈은 뭔가 방향이 있게 생기지 않았냐? 아령 모양이면. 자, 여기가 지금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죠? 얘 지금 X축으로 누워있는 P 오비탈인 거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Y축으로 누워있는 P 오비탈도 있을 수 있겠지.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이게 뚫고 나가는 게 이제 Z축이라면 Z축으로 누워있는 아령 모양도 있겠네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즉 P 오비탈은 방향이 몇 개인 거야? 방향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돼요? 얘를 기호로 쓰면 얘는 PX 오비탈 이렇게 쓸 수 있어. 오른쪽 아래에 방향을 쓸 수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 써요? PY 오비탈. 얘는 PZ 오비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세 가지 방향입니다. 그러면
방향성은 지금 이 SOB타는 방향이 하나고 POB타는 세 개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이 숫자를 나타내기 자기 앞이었습니다. 자기 앞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이것까지 얘기하고 할게요. 자, DOB타는 방향이 더 많아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자, DOB타는 여기가 X축, Y축이면 클로버 모양이 이 X축, Y축이 만나서 만드는 면이 있을 것이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Z라고 쳐볼까? 지금 XY축 먼저 했으니까 YZ를 해볼까요? Y축하고 Z축이 만나서 만드는 면은 이쪽 방향이에요. 상상을 해보자면 얘부터 얘기하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지? 그럼 얘하고 얘가 만나서 만드는 면의 방향은 이 칠판이랑 같은 방향인 거지, 칠판. 근데 만약에 XZ축이다. 지금 이게 X축이라고 그랬죠? 이게 Y축이고 뚫고 나오는 게 Z축이지? 그럼 X축하고 Z축이 만나서 만드는 면은 어떤 거랑 같은 방향이냐면 이 땅이나 천장이랑 같은 방향인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YZ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Y축이고 이게 Z축이었죠? 얘가 이렇게 만나서 만드는 면은 이 문하고 같은 방향, 이 벽하고. 상상이 되나요? 요걸로 얘기하면 XY, 그지? 그 다음에 YZ는 이렇게 되겠죠? 아니요? YZ 요거죠. YZ XZ 이건 뭐, 그지? 이 방향 세 가지 방향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축을 비껴봐야 돼. 그 XY, DXY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냐면 축을 비껴서 이렇게 클로버 모양을 했어요. XY축이 만드는 이 면에 Y축하고 X축을 비켜서 이렇게 클로버 모양이 있는 거고 DYZ 오비탈은 이 축 있잖아요. Y축하고 Z축을 피해서 또 클로버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려라 하는 문제는 없어. 그냥 선생님이 그냥 설명해 주는 뿐이야. 그냥 클로버 모양이 있는 5개 나오면 그냥 디오비탈이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려라 하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DXY, DYZ 그런 게 있어. 그냥 알아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면 XZ지? X Y고 여기 Z면 이렇게 만드는 면 여기서 클로버 모양 누워있는 게 이제 XZ. 그 다음은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도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도대체 어떤 거냐면 쉬워. X축하고 Y축을 관통하는 거야. 아까 피해간다고 했죠? DXY는 피했죠, 축을. 얘는 축을 관통하는 모양이야. 알겠지? DZ제곱 얘는